군산에 사는 김윤희 씨가 시청 앞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 아메리카노 3잔 드릴까요? 얼마예요? 9,000원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 커피값은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군산의 지역화폐, 즉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불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군산 시민의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액인 100만 원치를 샀습니다. 100만 원으로 주유비와 아이 학원비 등을 결제해 매달 10만 원씩 아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도 쓰고요. 주유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음식점에서도 쓰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군산사랑 상품권을 통해 얻은 10% 할인은 김 씨의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애들 학원비를 예로 대자면 그 60만 원을 10% 할인 받으면 6만 원이 할인 혜택이잖아요. 그거를 1년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7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죠. 실질적으로 가게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군산의 지역 상품권은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성공한 모델로 손꼽힙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동안 팔린 상품권만 무려 910억 원입니다. 무엇보다 상품권을 10%씩 할인해 준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이라며 상품권의 할인폭 10%를 보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린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50만 원 이하로 이제 그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죠.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이 메리트가. 근데 우리는 이제 100만 원을 해서 10만 원을 바로 자기가 벌 수가 있으니까 뭐 얼마 원 일당이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는 것이죠. 군산시가 상품권 가맹점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0곳의 가맹점 가운데 6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출이 지금 다들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66% 정도 되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매출이 다 줄고 다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기가 막 최저임금 문제로 엄청나게 안 좋은데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현상 유지 플러스 매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기업 유치 어떤 그런 그 효과 못지않게 어떤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군산의 소상공인들은 지역 상품권을 효자 상품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은 산업위기와 그다음에 고용위기로 군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 편리와 그다음에 상인들의 골목 상권,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이 군산에서만 쓸 수가 있는 상품권이고 그다음에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은 명절을 전후해 큰 인기를 끕니다. 추석 때 주고 설 때 주고 이렇게 꼭 시장 보라고 줘요. 그래서 고맙게 잘 쓰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주나 명절 때 되면은 상품권 갖고 많이 나와서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골목 상품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955억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729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자치단체의 지역 상품권은 무려 23배가 급증했고 온누리 상품권은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공세에 움츠렸던 골목 상권이 골목 상품권으로 유쾌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당초 5%만 할인하던 완주의 지역 화폐, 즉 으뜸 상품권의 할인율을 처음으로 10%로 늘렸습니다. 5%의 추가 할인은 군 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추석 때 팔린 으뜸 상품권의 판매액은 1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난 3억 3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판매액이 기대치를 크게 웃돌자 완주군은 올해 설 명절에도 으뜸 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늘렸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특별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10% 특별 할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사용 후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10%라는 큰 폭의 할인이 더해지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5만 원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할인폭이 큰 것 같고. 전라북도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을 10%씩 할인 판매했습니다. 평소 할인율 5%보다 2배를 더 깎아주는 셈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명절 때마다 카드사와 손을 잡고 10% 안팎으로 할인하자 이에 맞서는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도 10% 할인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지금 10%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연간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추석과 설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쳐다보시면 이쁘지? 그럼 입으시면 이쁘겠는데? 골목 상품권은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통시장 수수료율이 1%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품권은 환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상인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골목 상품권을 사용하라고 유도합니다. 상품권을 사와라. 그럼 얼마가 이익이고 나도 카드 안 긁고 현찰이나 똑같으니까 그걸 주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지 우리가. 오늘 상품권 주문은 고맙지. 그것도 현찰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환전을 해주니까. 골목 상품권의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공무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월급이나 복지 포인트의 일부를 골목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골목 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이게 으뜸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 영수도 되고 하니까 또 그때 특별하는 기간에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이제 선물할 기회도 많고 하니까 더 그때 선물할 거 이제 계산해서 더 구매해서 그걸로 또 사고 하죠. 지난달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의 10%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엔 5%를 할인하던 상품권이 명절을 앞두고 10%씩 할인된다는 소식에 첫날부터 상품권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은 판매한 지 20분도 안 돼 다 팔렸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 하지만 만원권 상품권이 전부 팔려 3만 원권밖에 남지 않다 보니 1인당 구매 한도도 판매 배수인 4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만 원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48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 10% 할인된 금액이에요. 구매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대기 홀래니까 한 시간 전에 왔다고 봐야 할까요? 요새 같으면 10%가 뭡니까? 10%라면 벌써 5만 원이라는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자도 그런 이자는 없잖아요. 은행 이자도.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해야죠. 하긴. 그나마 남아있던 온누리 상품권도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설 명절로 약간 2억 천 정도 매입을 해놨는데 저희 세 개 점포에서 당일날 시작하는 당일날 약 한 90% 이상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 주문을 더 했고. 온누리 상품권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자 판매액만큼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팔 수 있는 한도액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희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도가 본점이 2억인데 한도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찾는 손님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9년에 처음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당시 전국적인 발행 규모가 10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2천억 원을 넘더니 지난 2016년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1조 5천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팔렸습니다. 전북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30억 원에 그쳤던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729억 원, 올해는 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엔 골목 상품권의 또 다른 축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먼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곳은 김제시로 지난 2000년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외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군산시가 차례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5개 시군이 추가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무주군과 진안군이 새롭게 상품권 발행에 동참합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남원시에서 발행하고 남원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955억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군산시가 3천억 원으로 크게 늘린 것을 비롯해 모두 3,123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국적인 발행 목표 규모는 2조 원입니다. 전통시장 가운데 상품권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경기도 성남시 현대시장입니다. 평일인데도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성남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금 밖으로 가면은 상품권 그 줄은 줄 서 있어요. 많이 서 있어요. 암만 해도 할인율을 좀 많이 높여주면 좋죠. 거의 우리도 한 10% 정도 되면은 상품권이 많이 돌아다녀요. 7% 막 6% 이럴 때는 암만 해도 양이 적고.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도의 34개 모든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이제 성남시에서 적용했던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동시에 그 지역화폐 발행 및 촉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골목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자 정부도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조 2조 원씩 모두 8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발행분 2조 원은 지난해 발행액 3,714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의 역외 외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매출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대형 마트는 못 쓰게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바로바로 세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골목 상품권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가맹점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발행이 시작된 오늘이 상품권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 지역 상품권은 전주나 익산처럼 아직 통용되지 않은 시군이 많고 가맹점도 부족합니다. 일부 상인의 경우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역 상품권 받기를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상품권을 차라리 달라고. 차라리 오늘 상품권을 달라고. 오늘 상품 지역 상품권을 먼저 줘요. 그랬더니 차라리 오늘 상품권을 달라고. 아무래도 오늘 상품권이 선호도가 높은가. 가맹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건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1년 12달 내내 10% 할인을 유지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지역 상품권 발행 목표를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군산시가 올해도 상품권 할인폭을 10%로 확정함에 따라 전체 발행액의 10%인 300억 원을 정부나 군산시의 예산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할인폭을 똑같이 4%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할인액 지원을 한 거는 고용 위기 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10%가 그때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 할인율 지원은 모든 지자체로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4%를 일단 결정을 했고 예를 들면 그 군산 같은 경우 3천억 발행 목표면 4%니까 120억을 이제 할인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결국 군산시는 나머지 6%의 할인폭을 자체 부담으로 메꿔야 합니다. 어떤 특별 지원을 하여튼 우리는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국비는 4%는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비를 이제 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뭐 6%나 7% 정도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불필요한 이런 그 토목 사업 하나 차라리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골목 상품권의 10% 할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이렇게 10%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게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또 생산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 즉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소비자의 복지도 향상이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직원이 오늘이 상품권에 일일이 직인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사서 10%를 할인받은 뒤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 곧바로 10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런 부정 유통은 상품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그걸 바꾸잖아요. 바로 상인들은 바꿀 수 있으니까 가맹점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깡이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1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3대 7로 나눈다든지 2대 8로 나눈다든지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에서만큼은 부정유통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 저도 또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상품권을 받은 상점을 이렇게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나중에 부정 유통된 상품권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져 버리면 어느 집에서 온 거를 모르기 때문에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 C라는 가게라는 것을 여기서 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찍어줘야 나중에 부정유통이 발견이 되면 그 가게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지역 상품권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도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3에서 8%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구군은 군이 발주한 공사대금의 3%를
아예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함억을 투입했더니 실제적으로 18배 정도가 다시 환원을 거쳐서 지역의 소득으로 환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장사도 18배 소득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복지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곳도 많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1,752억 원과 산후조리비 423억 원을 줍니다. 전남 강진구는 농민수당 25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부서 운영비의 10%를 지역 상품권으로 줄 예정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서 운영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로 내년부터는 다 바꾼다고 그래요. 좋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는.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이른바 신도심에 사는 젊은이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긍정적인 측면은 160억 원은 분당이라고 불리우는 좀 세대 가구 소득이 높은 지역에도 청년배당이 지적됐지만 그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다가 동네의 시장이나 마트로 많이 유입이 됐다. 다만 복지수당이나 청년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복지수당이나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사전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의 도입도 지역 상품권의 성공을 좌우할 주된 아이템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지역 상품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이나 환전 같은 유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경기도 성남시와 시흥시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펼친 뒤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 특산품을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사고 결제를 하고 택배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는 조폐공사랑 같이 MOU를 맺어서 모바일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경기도 시흥하고 성남시를 이제 시범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전 지자체를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도 2조 원 달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치였던 골목 상권이 골목 상품권으로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오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각각 2조 원입니다. 적잖은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품권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포가 골목 상품권으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대형마트 진출 때문에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골목 상권을 살릴 다양한 정책을 찾고 이를 꾸준히 지원하는 게 시급합니다.